고추를 심은 지 20일이 지났는데 왜 어떤 밭의 고추는 대궁이 엄지손가락만큼 굵고 탱탱한데 바로 옆 밭의 고추는 축 처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같은 날, 같은 품종, 같은 비료로 심었는데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 텃밭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고추를 정식한 후 20일째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이 시기가 사실은 한 해 농사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고추는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고 햇볕은 날마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관리를 잘못하면 첫 수확부터 기운이 빠져서 그 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실수를 하시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십니다. 저도 처음 고추를 심던 시절에 수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칙을 만들게 됐는데 저는 이것을 5가지 바퀴 곱하기 열을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5가지 작은 일을 열흘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각각의 바퀴마다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5가지 원칙에 더해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6번째 비밀까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올가을 여러분의 텃밭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바퀴, 관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추를 심은 날에는 물을 흠뻑 주는 것,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추가 혹시 마를까봐, 혹시 시들까봐 걱정이 되셔서 심은 다음 날부터도 매일같이 물을 주십니다. 저도 처음에 똑같이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줬더니 잎은 싱싱하고 색깔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오고 나서 고추들이 한꺼번에 다 쓰러졌습니다. 뿌리를 뽑아보니 뿌리가 겨우 3cm에서 4cm 깊이에만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식물의 뿌리는 물이 있는 쪽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향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뿌리가 물을 찾아서 스스로 땅속 깊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위에서 물을 부어주면 뿌리가 굳이 깊이 내려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물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뿌리가 게을러지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아가듯 뿌리도 약간 목이 말라야 스스로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심은 날 흠뻑 준 다음 나흘에서 닷새 간격으로 주기를 지켜가며 물을 줍니다. 그 사이에 흙이 걱정되시면 손가락을 땅에 한번 찔러 보십시오. 5cm에서 7cm 깊이까지 넣어봐서 아직 축축하면 안 주셔도 됩니다. 손가락 끝에 흙이 마른 느낌이 나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물을 찾아 땅속 깊이 내려가고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고추로 자랍니다. 관수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대궁이 눈에 띄게 굵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2번째 바퀴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바퀴는 관주입니다. 비료를 물에 녹여서 뿌리 쪽으로 직접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게, 자주입니다. 자주에 이 4글자만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주면 고추가 다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밥을 한 끼에 3그릇씩 먹으면 소화를 못하듯이 고추도 한꺼번에 많은 비료를 주면 흡수하지 못한 성분들이 흙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염류가 집적되어 뿌리가 상하고 아무리 비료를 줘도
흡수가 안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주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정리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식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웃거름을 줍니다. 이때는 비닐 멀칭 위에 포기 사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비료를 넣어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웃거름은 그로부터 35일에서 40일 후에 같은 방식으로 줍니다. 세 번째부터는 이랑 사이 고랑 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료의 종류도 시기에 따라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6월 이전까지는 잎과 줄기가 자라야 하는 시기이므로 질소 성분이 조금 높은 비료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열매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니까 칼리 성분 위주의 비료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께는 비용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쌀뜨물을 받아서 3일에서 닷새 정도 실내에 두시면 자연 발효가 됩니다. 이것을 물에 타서 뿌리 쪽에 부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됩니다.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수와 관주, 이 두 바퀴만 제대로 돌려도 고추의 뿌리가 눈에 띄게 튼튼해지고 대궁도 훨씬 굵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바퀴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바퀴는 방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살충제만 뿌리고 살균제를 빼먹는 것입니다. 벌레가 안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흙 속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습니다. 살충제는 벌레만 잡고 곰팡이는 절대 잡지 못합니다. 살균제는 곰팡이를 잡지만 벌레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써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추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탄저병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탄저병 하나 때문에 한 해 수확량의 15%에서 많게는 60%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탄저병균은 빗물에 실려 흙에서 튀어올라 열매와 잎에 달라붙습니다. 처음에는 열매에 기름방울 같은 작은 반점이 생기는데 이걸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개의 병든 열매에서 수천만 개의 균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열매를 이랑 사이에 그냥 버려두면 방제 효과가 50% 이상 떨어지니 발견하는 즉시 포장 밖으로 반드시 치워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병입니다. 역병은 흙을 통해 전염되는 병으로 같은 자리에 고추를 여러 해 연속으로 심은 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역병에 걸린 포기를 발견하면 즉시 뽑아내야 하고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 식물이 웃자라 역병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십시오. 저는 열흘에 한 번 살충제와 살균제를 함께 뿌리고 비가 오기 직전이나 그친 직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합니다. 병이 눈에 보이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이 보인 다음에 약을 치면 이미 늦습니다. 약을 배합하실 때는 반드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혼자 감으로 이것저것 섞으면 오히려 약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은 마늘 우린 물에 목초액을 500배 희석해서 함께 뿌려보십시오. 벌레와 곰팡이를 동시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한낮에 뿌리면 잎에 화상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해주십시오. 자, 이어서 네 번째 바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바퀴는 겨순 따기입니다. 따야 한다는 분도 있고 그냥 두라는 분도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저는 오랜 세월 따왔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추는 꼭지점 우세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쪽 생장점이 더 강하게 자라려는 성질인데 아래쪽 겨순이 과도하게 자라면 위쪽 생장점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겨순을 제거하면 식물의 에너지가 위쪽으로 집중되어 꽃눈이 더 많이 생기고 열매도 훨씬 많이 달립니다. 게다가 아래쪽이 무성해지면 바람이 통하지 않고 습기가 차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서운 탄저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아다리에 처음 맺히는 첫 번째 열매를 반드시 따주는 것입니다. 고추는 첫 열매를 키우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열매를 미리 따주면 그 에너지 전부가 위쪽 꽃눈과 후속 열매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포기에서 100개 이상을 수확할 수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 모종 상태도 잘 보셔야 합니다. 튼실하고 마디가 짧은 모종은 겨순을 일찍 따주는 것이 좋고, 키만 크고 줄기가 가는 우짜란 모종은 좀 늦게 따시는 것이 낫습니다. 겨순을 따실 때는 가위보다 손으로 살짝 꺾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위 칼날에 묻은 균이 절단면을 통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순이 3cm에서 5cm 정도 자랐을 때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작을 때 따면 줄기에 상처가 나고 너무 크게 키우면 이미 영양분을 많이 빼앗긴 다음이 됩니다. 건강한 잎은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광합성을 해서 위쪽 열매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노랗게 변하거나 병든 잎만 바로 따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겨순을 한 번도 따지 않은 이웃밭은 장마가 지나고 나서 열매의 30에서 40%가 탄저병에 걸렸습니다. 반면 열흘마다 꾸준히 따준 제 밭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차이를 직접 보고 나서 겨순 따기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5번째 바퀴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바퀴는 흙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물주기, 비료, 약치기, 겨순 따기까지 다 잘하셔도 발밑에 흙이 죽어 있으면 고추는 절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흙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건강한 흙은 단순히 부드러운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흙입니다. 좋은 흙의 산도는 6.0에서 6.5 사이의 약산성이 가장 이상적이며 5.0 아래로 내려가면 역병 발생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흙 속의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고추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꿔주고 해로운 곰팡이도 함께 억제해줍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흙을 한 줌 쥐어 보십시오. 좋은 흙은 쥐었다 놓으면 작은 알갱이로 부드럽게 부서집니다. 마치 잘 지은 밥처럼요. 돌처럼 굳거나 모래처럼 푸석푸석 흩어지면 흙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흙을 살리려면 음식물 찌꺼기에 마른 낙엽과 쌀겨를 섞어서 2개월에서 3개월 숙성시킨 유기 퇴비를 포기, 주변에 꾸준히 넣어 주십시오. 고추 포기 주변에 볏짚이나 마른 낙엽을 깔아주는 멀칭도 꼭 해보십시오. 수분을 지켜주고 여름철 지나친 지온 상승도 막아줍니다. 게다가 멀칭을 해두면 지렁이가 모여드는데 지렁이가 남기는 분변토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천연 비료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칼슘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칼슘은 열매 껍질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열과와 배꼽 썩음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칼슘은 뿌리에서 위로만 올라가고 절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맺히기 전인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미리 넣어 주셔야 합니다. 열매가 달린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 칼슘과 질소 비료는 같은 날 함께 주시면 안 됩니다. 서로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함께 주면 둘 다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최소 3일에서 닷새 간격을 두고 따로 주십시오. 작은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은 달걀 껍데기를 식초에 7일 담가두시면 칼슘이 자연스럽게 녹아 나옵니다. 이것을 500배 희석해서 뿌리 쪽에 주시면 훌륭한 천연 칼슘 비료가 됩니다. 비용 한 푼 안 들고 만들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 이어서 다른 곳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비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바로 지주대 세우기와 돌려짓기입니다. 먼저 지주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추가 좀 자란 다음에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늦습니다. 저는 정식 직후부터 지주대를 미리 세워둡니다. 길이 120cm에서 150cm 정도 되는 강목이나 쇠파이프를 5포기 간격으로 꽂고
고추 키의 3분의 2 정도 높이에서 끈으로 묶어줍니다. 고추가 자랄수록 2번에서 3번 더 묶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지주대 준비 없이 장마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한번 세게 오고 나니 밭에 고추들이 한꺼번에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쓰러진 고추를 세우고 묶느라 보냈는데 이미 줄기에 상처가 난 고추들이 많아서 그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심는 날과 지주대 세우는 날을 반드시 같은 날로 정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다음으로 돌려짓기입니다. 같은 자리에 해마다 고추만 심으면 땅이 점점 지쳐갑니다. 다람인, 다음인, 다람인, 흙 속에 특정 병균이 쌓이고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해가 갈수록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풋마름병이 심했던 밭은 옥수수나 콩처럼 가지과가 아닌 작물로 3년에서 4년 정도 돌려짓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은 매년 고추 심는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시거나 새 흙과 유기퇴비를 충분히 섞어주시면 훨씬 건강한 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그 다음 해의 고추 농사가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바퀴 곱하기 열을 원칙, 그리고 오늘 특별히 더해드린 6번째 비밀까지입니다. 첫 번째 바퀴는 관수입니다. 나흘에서 닷새 주기로 물을 줘서 뿌리가 스스로 깊이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2번째 바퀴는 관주입니다. 적게, 자주, 시기에 맞는 비료를 줘서 고추가 스스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번째 바퀴는 방제입니다. 살충제와 살균제를 반드시 함께 써서 벌레와 곰팡이를 동시에 막는 것입니다. 4번째 바퀴는 곁순 따기입니다. 방아다리 아래 곁순과 첫 번째 열매를 따서 에너지를 위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5번째 바퀴는 흙 확인입니다. 발밑에 흙이 살아있는지 직접 만져보고 유기물로 살려주며 칼슘을 제때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비밀, 지주대를 미리 세우고 매년 돌려짓기로 땅의 힘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고추, 농사가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해보면서 느낀 것은 어려운 건 기술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열흘에 한 번 6가지 작은 일을 빠짐없이 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하고 바쁜 날에도 잠깐 시간을 내서 하고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평짜리 작은 텃밭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돌봐주시면 가을에 빨갛게 익은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직접 해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지금 정식 후 며칠째이신가요?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도 이미 30일이 넘으신 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댓글로 지금 며칠째인지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고 반드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텃밭에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달리는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집 텃밭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